안동중앙고등학교 학생들, 오늘은 15차시 국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홍계열전 그리고 두 가지 개념 앞부분 줄거리를 바탕으로 오늘은 이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앞부분 줄거리 설명하다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먼저 그거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공이 계월을 구해주죠. 그리고 여공이 계월의 이름을 고친 것이 아니라 계월이 스스로 이름을 평국이라고 고쳤다라는 것. 왜냐하면 남자의 신분이 되어야만 잃어버린 부모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월이 스스로 남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국은 계월이 여성임을 모르고 같이 함께 자라다가 나중에 계월이 어이의 진단을 통해서 여자임을 밝혀질 때 보국도 그때 알게 되어서 이 계월에 대한 분노가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보국의 애첩인 영춘을 먼저 계월이 죽여버린 그 사건이죠. 그래서 보국과 이 계월의 이 갈등이 더욱더 심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보국이 계월과 결혼하고 첩을 들인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에게 첩이 있었다라는 거. 이 좋아하던 영춘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결혼을 시켜서 더 갈등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보국은 계월이 영춘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해 부모에게 아뢰었다. 보국의 아버지가 누구죠? 여공이죠. 여공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월이 전날은 대원수되어, 자, 전날이란 건 과거 적어줍시다. 과거에는 나의 상관 대원수였지만 그래서 소자를 중군장으로 부렸으니 군대에 있을 때는 소자가 계월을 업신여기지 못했사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군법에 따라서 나는 상관을 모셔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계월이 뭐예요? 나의 부인이잖아. 소자의 아내이오니 어찌 소자의 사랑하는 영춘을 죽여 제 마음을 편안하지 않게 할 수 있단 말이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 부인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함부로 내 사랑하는 영춘이를 죽일 수가 있냐? 분노를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공이 이 말을 듣고 만류합니다. 자, 여공의 말에 별표 한번 칩시다. 여공의 말이 참 인상 깊어요. 보통 시아버지 같으면, 그것도 조선 후기의 시아버지면 어떻게 며느리가 그럴 수 있냐? 며느리를 혼내야 된다. 며느리한테 벌을 줘야 된다. 이렇게 같이 동조했을 텐데 이 여공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런 남성 중심 생각을 하지 않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자, 계월이 비록 네 아내 되었으나 벼슬을 놓지 않고 기계가 당당하니 좋게 너를 부릴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적어줍시다. 계월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계월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너보다 기세가 당당하고 너를 부릴 만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자만하지 않고 너를 섬기고 있으니 어찌 말씀을 그르다고 잘못됐다고 하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를 잘 모시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영춘은 네 첩이다. 자기가 스스로 거만하다가, 영춘이가 지가 스스로 거만하게 이 계월이한테 인사 안 하다가 죽임을 당한 건데 누구를 한하겠느냐. 한할 사람이 없다. 또한 계월이 잘못해 국노나 궁비를 죽인다 하더라도 계월이 잘못하다더라고 누가 계월을 그러다고 책망할 수 있겠느냐. 그만큼 계월은 두터운 신망을 가지고 있고 정의로운 인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편치 마라. 부부관계를 잘 유지해라. 만일 계월이 영춘을 죽였다 하고 계월을 꺼린다면 너희 부부 사이의 의리도 변할 것이다. 또한 계월은 황제가 맺어둔 인원이죠. 그래서 황제가 중요하신 여자라 계월을 싫어하면 너한테 해로움이 있을 거니 부디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설득한 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여공이 자식 보고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계월이는 너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너를 잘 섬기고 있다. 그 다음에 영춘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천자가 맺어주신 인연이니 이를 만약에 어긴다면, 네가 계월이를 싫어한다면 너한테 해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도 보국은 화가 풀리지 않아서 어찌 장부가 되어, 밑에 적어줍시다. 남자가 되어서 계집, 여자죠. 여자한테 괄시는 무시입니다. 무시를 당할 수 있겠나이까 하면서 이 화를 풀지를 않습니다. 자, 보국이 이렇게 말하고 그 후에는 계월의 방에 들어오지조차 않았던 거죠. 자, 이의 계월이 이렇게 속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영춘이 때문에 나를 꺼려, 나를 싫어해서 오지 않는구나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여기 별표 3개. 누가 보국을 남자라고 하겠는가? 이렇게 속이 좁아서 누가 남자라 하겠는가? 여자한테 비할 수는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적어줍시다. 남성에 대한 비하를 하고 있어요. 누가? 여성이. 그렇죠? 남성에 대한 비하를 하고 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성의 그 당시의 의식이 성장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조선 후기의 여성들이 이 남자들한테 순종하고 복종만 하다가
이 남자들도 무능력하네? 남자들도 속이 좁네? 남자라고 대장부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남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며 자신이 또다시 남자가 되지 못한 것이 분해해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보냈다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에 각설이라고 있는데 각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별표 칩시다. 자, 각설이란 부분이 고전소설에서 많이 등장한다고 했었습니다. 이 각설은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이랑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각설이라고 하고 압축할 때 요 각설이란 걸 씁니다. 자, 그래서 각설이 나오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보국과 계열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남간의 수장이 장계를 올렸다. 장계는 신하가 임금한테 올리는 보고서 같은 겁니다. 자, 천자, 황제죠. 황제가 급히 뜯어보시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남간의 수장이라는 건 남쪽에를 지키는 장수가 되겠죠. 자, 어떤 내용이 왔냐면, 자, 지금 오한과 초한이 반란을 일으켜 지금 황성을 범하고자 합니다. 황성은 임금이 있는, 황제가 있는 곳이거든요. 오한과 초한은 주변국들이에요. 주변국의 이 오나라와 초나라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명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죠. 오한은 구덕지라는 장수를 얻어 대원수로 삼고, 초한은 장맹길이라는 장수를 삼았는데, 이 장맹길 중요하죠. 왜? 이 부모와 이별하게 한 계월을 물에 버린 인물이 바로 장맹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맹길을 얻어 선봉으로 삼았는데 이들 장수 1000여 명과 군사 10만을 거느려 호주 북쪽 고을 70여성을 무너뜨려 항복을 받고 이미 남쪽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죠. 형주 자사 이왕배를 베고 지쳐왔사옵니다. 소장의 힘으로는 능히 방비할 길이 없어. 내가 지금 이거를 방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래온이 엎드려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어진 명장 뛰어난 장수를 보내시어 이 적을 방비하옵소서 하면서 경고문을 보내요. 지금 적이 쳐들어왔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자께서 보시고 크게 놀라 조정들의 관리와 은유하니 우승상 정령태가 아뢰었다. 자, 이 도적은 좌승상 평국. 자, 적어주세요. 누구예요? 개월이죠. 개월이를 보내야만 막을 수 있을 거니 급히 개월이를 부르소서라고 하니까 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국이 전날에는 세상에 나왔지만 전날에는 내 신하였어요. 그리고 남자인 줄 알고 내가 장수로 썼죠. 그런데 나는 시집을 보내버렸어. 지금은 규중에 있는 여전히 내가 어떻게 보내겠는가 라고 적어주세요. 여전히 가부장적 사고죠. 가부장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니다. 평국이 지금은 비록 시집을 가서 규중에 있으나 이름이 조야했고 이름이 조야했던 건 이름을 떨쳤다. 이미 유명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장록을 거두지 않았으니 이게 중요해요. 아직 벼슬을 거두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 대원수의 벼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규중에 있다 하여 꺼리겠는가? 나와야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자가 마지못하여 급히 개월이를 평국을 부르셨다. 자, 이때 평국은 규중에 홀로 있으며 매일 밤 내가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걸 한탄하고 있었겠죠. 매일 시녀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사관은 그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는 신하입니다. 와서 천자가 부르신다는 명령을 전달했다. 평국은 당연히 옳다구나 하고 좋아하겠죠. 급히 놀라서 여자 옷을 조복은 갑옷과 같은 장수의 옷입니다. 조복으로 가려입고 사관을 따라 임금에게 찾아갑니다. 천자가 기뻐서 말씀하십니다. 경이 규중의 처한으로 오랫동안 너를 보지 못해서 밤낮으로 내가 너를 사모하더니 생각했는데 이제 경을 보니 내가 참 기쁘구나. 자, 그런데 짐이 덕이 없어 오늘 지금 오나라와 초나라 두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서 호주의 북쪽 땅을 쳐 항복을 받고 난관을 해쳐 황성을 범하고자 한다.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앞에서 전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자, 그러니 여기서 경은 우리 평국을 말하겠죠. 개월이 스스로 마땅히 일을 잘 처리하여 자, 이걸 극복해달라는 거죠. 사직을 보호해라. 여기서 사직은 종묘사직,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평국이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당연히 오케이 하겠죠. 신첩이, 여기서 신첩은 자기 여자를 임금 앞에서 낮춰서 말하는 말입니다. 신첩이 외람되게 폐하를 속이고 예전에 남자라고 속였잖아요. 공우의 장록을 받았던 건 벼슬과 그 녹봉을 받았는데 이렇게 영화로이 지낸 것도 정말 황공한데 감사한데 폐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신첩을 매우 사랑하셨사옵니다. 속였지만 용서했죠. 그리고 벼슬도 그대로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자, 신첩이 비록 어리석으나 힘을 다해 성은을 10,000분의 1이나 갚으려 하오니 다시 말하면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이 위기를 막겠다라는 말이죠. 폐하께서는 근심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앞에 적어줍시다. 개월은 어떤 인물이냐?
여자이지만 유교적 윤리를 철저하게 지키는 인물이다. 적어줍시다. 유교적 윤리를 철저하게 지키는 인물이다. 유교적 윤리를 철저하게 지키는 충성심, 강한 충신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 조선 후기에 이 인물들도 역시나 그 유교적 윤리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철저하게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천자께서 이에 기뻐하시고 즉시 수많은 군사와 말을 징발해 주셨다, 뽑아 주셨다. 그리고 벼슬을 높여 편국을 대원수로 삼습니다. 그냥 원수가 아니고 대원수. 진짜 총장군이 되겠죠. 하니 원수가 사은숙배하고 사은숙배는 인사를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위의를 갖추어 예의를 갖추어 친히 붓을 잡아 보국에게 전했다. 자, 보국 자신 남편이죠. 자, 남편한테 편지를 씁니다. 적병의 형세가 급하니 중군장, 여기서 중군장은 누구겠어요? 보국을 말하겠죠. 보국은 급히 네 옷 갈아입고 대령하여 찾아와라. 그래서 전쟁 같이 하자 라고 얘기하면서 군령을 어기지 마라 라고 남편을 불러냅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보국은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개월이 싫은데, 맞지? 이 여자라고 무시해왔는데 자기한테 또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열이 받겠죠. 그래서 이 전령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해 부모에게 말합니다. 여공한테 또 하소연을 합니다. 개월이 또 소자를 중군장으로 부리려 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사옵니까? 라고 하니 여공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 내가 전날 너에게 뭐하라고 이랬더냐? 개월이 분명히 네보다 뛰어나고 개월을 싫어하면 네가 해로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래서 개월이를 괄시하다가, 괄시는 무시죠?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어찌 개월이가 잘못됐다고 하겠느냐? 이것도 서리적 표현이죠. 개월이는 잘못되지 않았다. 나라 일이 더 할 수 없이 중요하니, 여기도 마찬가지 유교적 윤리를 지키는 거죠. 나라 일이 더 중요하니 빨리 가서 준비해서 출전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어서 가기를 재촉했다. 보국이 하는 수 없이 갑옷과 투구를 갖고 진중은 여러분들 군대죠. 군대에 나가 원수 앞에, 여기서 원수는 개월이죠. 개월이 앞에서 엎드리니 원수가 분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군법으로 시행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말을 안 지키면 너를 죽일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서 나타나는 표현은 적어주세요. 여성이 남성의 지위를 능가한 모습이죠. 여성이 남성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여성이 남성의 지위를 능가했다. 자,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예전에도 개월이가 뛰어났지만 보국이가 항상 지고 개월이가 이기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뒤에 가서도 여자 이미 탄로나고 나서도 여자가 오히려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뛰어난 여성도 있다. 이 뛰어난 여성도 사회적으로 진출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드러낸 것이고, 또 이런 무능력한 남성 그리고 가부장적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선생님이 한 말 잘 기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보국이 겁을 냅니다. 이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방금까지만 해도 괄시하다가, 맞지? 이 위험을 보고, 개월이의 위험을 보고 겁을 냅니다. 무능력한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중군장의 처소로 돌아와 명령이 내려지기를 기다립니다. 자, 원수가 장수에게 각 임무를 정해주고 추구월 갑자일에 행군하여 11월 초하루에 남간에 당도했습니다. 남간이 아까 오나라와 초나라가 쳐들어온 곳이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필기를 조금 부족하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 말을 잘 듣고 필기를 해주길 바랍니다.